박모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268채나 사들였는데요. 그리고는 근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되면서 세입자 145명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은 어제 박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박 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점이 인정됐고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 대명동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조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가구 주택 등 12채를 임대해 세입자 10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 씨에게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30대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와그락을 플러스였습니다. 16세대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간 경기도 화성의 한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20, 30대인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안내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세금 총합은 12억이 아니라 16억이 이미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세입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도 집주인이 반대해 계약할 수 없다고 중개인이 안내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증보험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주인이 싫어한다고. 이 빌라의 피해자 7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쫓아오고 전화하고 나 영업방해돼.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형국이야.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한 중개사. 전세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싫어한다,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했겠지. 주인이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럼에도 책임은 다 세입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100%큰 차이로 계약 안 했어야지. 또 그거 집 계약 안 하면 부동산이 너를 어디 감금을 했냐? 죽인다겠냐? 그렇게 나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와 공매로 넘어간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 일부 세대는 계약 전 이미 소유권이 사실상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안내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고 의미 없어요. 하지만 문제의 공인중개사는 보증금 사고가 난 뒤 영업을 그만둔 상황. 추적 끝에 다시 개업한 충남 천안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경매에 넘어간 거 관련해가지고 취재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여기까지 가? 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중개사. 보증보험 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일부 세입자에게 주택의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이미 계약하기 전에 신탁이 걸려 있더라고요. 월세 계약도 2개간 저희가 모르고 그냥 했고 계약하고 났는데 이제 그걸 안 거지. 하지만 역시 책임은 모두 세입자에게 돌립니다. 당사자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이 많고 이거 불안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사고를 일으킨 한 중개업소는 자취를 감춘 채 사무실은 정육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 부동산이 있었던 거 맞나요? 그래요. 하지만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이런 부적절한 중개 행위를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중개수수료를 내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나? 현장 검증 남효정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 학원 강사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박모 씨와 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매매가보다 1,500만 원이나 더 주고 들어갔지만 이 지역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억 3,500인데 거기 저당 있었으면 저도 그때도 안 했겠죠. 근데 저당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탄 일대에서 사들여 임대한 오피스텔은 파악된 것만 250여 채.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거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50여 채, 300여 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는 건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세입자들로선 집을 떠안으면 수천만 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의심한 세입자들은 임대인 부부는 물론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6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사회초년생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어쨌든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한 지 1년 됐는데. 박 씨 부부뿐 아니라 이 일대에서 오피스텔 40여 채를 소유한 또 다른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인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